네, 큐브의 키워드는요.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. 경기도 안성에서 유기견 한 마리가 두 눈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.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는데요.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. 이 내용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을 아마 보신 분들은 물론 그 모자이크 처리가 된 사진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. 너무 충격적이라서 개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전해지고 있지요, 변호사님? 예, 맞습니다. 이 강아지가 이제 진도 믹스견이라는 견종인데 네. 이 당시에 발견 당시에는 이 두 눈이 훼손이 돼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진물까지도 많이 흘러내려 있어서 굉장히 조금 좀 처참한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상태였다고 하고 예.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이 강아지가 이제 성견도 아니었기 때문에 강아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우선은 봉합 수술을 받고 예.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예. 굉장히 좀 공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에 관해서 누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냐 이런 부분 관련 수사기관이 우선은 좀 범인을 잡으려고 예.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네, 지금 수의사 소견에 따르면 이 강아지에게 학대가 의심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지금 수의사, 그러니까 이게 사고로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당시 수의사가 이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 소견상으로는 이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. 학대로 인해서 이런 훼손이 된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학대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는 동물보호법으로 인해서 예. 이런 부분 관련해서 형사처벌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만약에 그 책임자가 있다고 한다면 네.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게 학대가 맞다면 누가 이 가해자인지 이 부분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.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. 누가 가해자인지 당연히 찾아내야 될 것이고 안성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동물이 두 눈을 다쳐서 발견되게 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고 수의사의 의견도 역시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.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해자를 찾아야 될 텐데 근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CCTV 영상을 통해서 견주를 찾았다고 합니다. 견주는 구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혹시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? 우선 견주는 본인이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.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잃어버린 것인지 네. 아니면 고의로 유기를 한 것인지 그리고 유기를 했는지 여부와 함께 이 학대 행위를 한 것이 혹시 견주는 아닌지 이 예.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관해서 견주는 혐의를 아직까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. 관련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견주 또는 뭐 다른 가해자가 있는지 여부가 결국 계속해서 좀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먼저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것이 이제 그 동물들을 내다 버리는 분들이 많잖아요. 사실은 그 동물을 키우다가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건 뭐 이제 유기하거나 이제 아주 고의적인 행동이겠죠. 이제 그런 부분들은 처벌을 안 받습니까?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도 유기한 정황이 드러났다. 그걸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면 그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? 이게 반려동물들을 유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도 됐었고 예. 이로 인해서 이제 법 자체가 개정이 돼서 이 유기를 하지 못하도록 인식표를 이제 부착하도록 한다든지 예. 그리고 유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지금 현재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기가 되면 그리고 인식표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. 누가 유기를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예. 유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유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예.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안전장치가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. 이 유기된 동물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학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학대의 이런 사건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유기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국가에서 개입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잠깐만 정리하자면 실수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반려동물을 실수로 뭐 이제 끈을 놓쳤다든지 아니면 이 친구가 튀어나갔다든지 해서 발견이 됐는데 인식표나 뭐 이름표 같은 게 있으면 유기 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. 우선은 실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유기 혐의 자체는 유기는 고의로 이제 유기를 하는 것이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당연히 이제 처벌 자체가 없을 것인데 만약에 이 인식표 여부가 뭐 인식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기를 할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. 그렇겠네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인식표가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결국 확인이 될 것인데 예. 인식표마저 없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예. 견주가 누구였는지 자체도 네네.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예.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동물 학대 신고 건수가
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경찰청에서 자료를 내놨는데 지난 2010년에 69건에 불과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2019년에 914건으로 한 10년 동안 13배가 증가했습니다. 이 원인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? 예, 이게 언뜻 보면은 동물 학대 사례가 더 증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동물보호법이 이런 학대나 유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이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. 네. 그렇다 보니까는 오히려 국민적인 인식이 높아져서 예. 동일하게 이런 학대 건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건수가 더 많이 이제 증가를 했고 이런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이 학대가 점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가. 이게 처벌이 늘어나고 점점 사람들이 반려동물은 학대나 유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. 예. 네. 지난 2월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요. 이것도 뭐 이제 여러 동물보호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냈고 이제 이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난 2월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동물보호법에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개정된 이 법률만 보더라도 처벌 자체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개정해야 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. 일단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? 처벌이 너무 낮다. 예, 이게 동물보호법상의 일단 처벌 규정 자체는 뭐 꼭 무조건 낮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이 처벌을 실제로 할 때 예, 예. 이 실제 적용 사례 자체가 처벌들이 굉장히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근절이 되지 않는다.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예. 이 처벌 규정 자체도 조금 더 강화되면 당연히 좋겠죠. 그리고 처벌 규정 자체도 강화가 되고 예. 이런 처벌의 사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하게 처벌을 해서 이런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처벌이 될 수 있구나. 예. 이렇게 좀 국민적인 인식이 생긴다면은 당연히 학대나 유기 사건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예. 그리고 이것을 근데 법적으로만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와 법과 함께 좀 국민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뭐 추가적인 홍보도 있으면은 이런 사건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,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. 이슈 큐브에서 사건 큐브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좋습니다.